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우선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화요일, 내일이죠.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 41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단 축구토토 41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저는 어떻게 구매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41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상무 대 대구 경기의 경우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어졌지만 상주 상무는 리그가 시작할 때부터 동기부여가 없었지만 쭉 잘해왔고 상주 홈 경기장에서 마지막 상주 상무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김태환 감독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구의 경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죠. 진출권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상주 상무가 2대1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번 경기 성남 대 서울은 성남의 수비 연재훈, 윙의 박수일, 감독 김남일까지 징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남이 불리할 것이고 연이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경기에 약간은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성남은 해외 배당 기준에서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2무 5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성남이 잘 막아내는 듯 했지만 FC서울 조영욱 선수의 한 방에 무너지면서 역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선 경기를 보는데 일단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서로 압박에 압박을 펼치면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의 승리를 봤던 저로서는 마지막 업사이드 판정으로 인한 골 취소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뭐 업사이드라고 보면 업사이드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한 장면이었는데 너무나도 좀 아쉬웠고 특히나 경기 초반 반다이크 선수의 십자인대 부상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반다이크 선수는 무릎 수술을 예정이라고 하고 시즌 아웃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사우스햄튼 경기는 첼시의 승은 없다고 이변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첼시 승 보시는 분들도 투폴로 이변 하나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첼시가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케파 골키퍼만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첼시는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승무패에서 투표율 2위가 이변이 많이 나오는데 댓글로 어떤 분께서 토트넘이 승무패 투표율 2위로 바뀌었다고 글 써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저는 끝까지 첼시 이변은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첼시도 무승부가 나오고 토트넘도 어이없게 무승부가 떴죠. 자, 5번 경기 레스터 대 에스턴 빌라 경기는 에스턴이 승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결국에 아스턴 빌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확실히 뒷공간이 잘 나오지 않는 팀들에게 고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홈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기 좋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에 이어서 레스터까지 잡으면서 아스톤 빌라의 상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6번 경기 뉴캐슬 대 맨유 경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뉴캐슬이 타겟 공격을 하는 팀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빌드업하는 팀들에겐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맨유가 승리하면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1대4로 맨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풀럼, 셰필드의 득점력 빈곤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안 브루스터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풀럼은 셰필드를 상대로 골을 자주 기록을 했던 알렉산더 미트로비치가 있기 때문에 풀럼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더 미트로비치가 보기 좋게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풀럼 승을 봤는데 아쉬운 경기였어요. 8번 경기 안양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와,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적중을 하긴 했지만 경기를 보는 내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와, 되게 졸리네.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EPL 경기를 보다가 K리그2 경기를 보니까 제가 살다 살다 프로 선수들 경기에서 드로잉 파울 하는 건 처음 봤네요. 헛발질의 아주 기가 막힌 경기였습니다.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였고 경기를 끝까지 본 저를 칭찬해주고 싶은 경기였어요. 확실히 상대 전적이 안양이 앞섰지만 승강 플레이오프에 동기부여가 있는 서울 이랜드가 비기기는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9번 경기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결정자 파악이 잘못돼서 틀린 경기로 보입니다. 수아레즈를 포함한 주요 선수들 다수가 결정하는 맨시티로 알고 있었는데 보기 좋게 데브라이너 선수 한 명을 빼고 다 출전을 했죠. 아스날이 경기력적으로 잘 풀어내지를 못했고 맨시티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0번 경기 부산 대 수원 경기는 수원의 헨리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탄탄한 수원이 최소한 무승부는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최근에 미들진이 살아났기 때문에 수원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역시나 골 결정력이 쓰레기인 수원 삼성이죠. 어쨌든 강등 위기는 피하게 됐는데 이런 실력으로 1부 리그에 계속 남아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11번 경기 전북 대 광주. 이 경기는 무조건 전북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비 왼쪽 윙백의 이주용 선수가 폼이 확실히 올라와 있고 펠리페가 없는 광주는 공격에서 잘 풀어내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한 조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12번 경기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경기에서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울산이 포항한테 패배를 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는 게 K리그 흥행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전북은 가볍게 승리를 했고 울산은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는 주니어 선수를 빼고 비온 존슨 선발에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보여줬고 심판 판정도 뭔가 울산 선수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판정이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선수들의 멘탈 관리가 안 돼서 불트이스와 비온 존슨이 퇴장을 당했죠. 비온 존슨이야 뭐 원래 로테이션 자원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불트이스는 주전 센터백이기 때문에 다음 전북과의 경기에 조금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번 포항 대 울산 경기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13번 경기 크리스탈 대 브라이턴 경기는 브라이턴이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뚫어내냐 못 뚫어내느냐의 문제라고 했었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 선수가 전반 페널티킥 골로 선제 득점을 했었고 경기력 자체는 역시 브라이턴이 우세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 막아내면서 경기 종료 직전 브라이턴에게 한 골만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이 경기 솔직히 전반전 초반만 보다가 그냥 토트넘이 이기겠구나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승부가 되어 있길래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교체 아웃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밀리면서 3대3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더라고요. 조금은 황당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을 이길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승무패 투표율 2위, 이변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나 또 투표율 2위가 이변이 떠버렸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41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저는 어떻게 픽을 할 건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기존에 제가 분석 내용을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느낌적으로 픽을 할 거고, 배팅맨님은 최종 픽을 어떻게 가져갔구나 라고만 참조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하게 분석 파고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저는 제가 구매하는 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트 대 클럽 브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양팀 모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왠지 러시아만 가면 상대 팀들이 맥을 못 추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러시아가 벨기에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 브리에가 러시아 원정에서 약간 좀 얼어붙어서 경기력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배당 또한 제니트 배당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제니트 승을 가리키고 있어서 저는 1번 경기 제니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이변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제니트의 무승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경기 디나모 키예프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고 있어요. 디나모 키예프가 최근 전적이 굉장히 좋고 유벤투스는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디발라 선수도 피를로 감독한테 찍혀서 지금 계속 외면을 받으면서 4경기 연속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유벤투스가 디나모 키예프를 상대로 원정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디나모 키예프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유벤투스 승 가져가시는 분들도 이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경기 스타드렌과 크라스노 경기인데 이 경기 스타드렌이 홈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라스노도 괜찮긴 한데 스타드렌이 확실히 프랑스 리그로 수준이 러시아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홈이면 모를까 스타드렌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볍게 스타드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세비야. 첼시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수비가 계속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팀워크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전 경기 그라나다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챔스 경기를 염두에 둔 경기 결과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은 없어 보여서 첼시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치오 대 도르트문트는 라치오도 물론 좋은 팀이지만 현재 리그에서 3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아탈란타를 상대로 1대4 대패를 하고 인터밀란과는 1대1 무승부, 삼프도리 원정에서는 임모빌레가 퇴장으로 못 나와서 그런지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라치오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지난 경기 로테이션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고 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라치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맨유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맨유와의 경기인데 파리의 정배당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 파리의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미들 자원인 베라티와 드락슬러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는데 은바페와 네이마르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원이 맨유에게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투폴로 간다면 승패로 가고 싶지만 저는 이 경기 그냥 역배로 파리 생제르맹의 당톤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바샥쉐이는 라이프치히 단통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샥쉐이 터키 리그에서 잘 나가던 팀인데 이번 시즌 지금 뭐 터키 리그에서도 개 죽을 쓰고 있는 팀인데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비기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가볍게 라이프치히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엘모스크 경기 역시 뭐 잘츠부르크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죠. 기본적으로 잘츠부르크가 결장자도 거의 없고 리그에서 거의 뭐 깡패로 보입니다. 엘모스크 역시 리그에서는 그나마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활용면에서 잘츠부르크에게 두드려 맞을 것으로 보이고 엘모스크의 주전 선수들이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 공격 주요 선수들의 결장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잘츠부르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는 뮌헨이 당연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아레즈 선수가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몰리는 경기에서 이변 하나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인터밀란 대 메넨글라드바흐 경기는 인터밀란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루카쿠, 페리시치, 마르티네스, 산체스 공격 자원들이 좋기 때문에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 또한 인터밀란 정배에 계속 정배당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인터밀란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올림피아 대 마르세유 경기 올림피아 승으로 해외 구매율이 93%나 몰려 있던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배당도 올림피아 정배당이던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리그 수준도 그리스 리그보다는 마르세유가 있는 프랑스가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마르세유는 파리 생제르맹도 잡아냈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배긴 하지만 올림피아에 승은 없다고 보여서 올림피아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맨시티 대 포르투 경기는 뭐 맨시티 승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정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맨시티 홈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데브라이너가 없어도 아스날을 상대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준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아약스 대 리버풀 경기는 어쩔 수 없는 리버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마네의 실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손실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리버풀이 아약스를 상대로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약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미트윌란 대 아탈란타 경기는 저는 조금 이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리그 팀인데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선수비 역습 공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붙어본 적이 없는 덴마크 팀이기도 하고 당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탈란타의 수비적인 측면은 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에 무너지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기본적으로 아탈란타 승을 보는 게 맞긴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저는 이변으로 미트윌란의 승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트윌란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구매를 할 거다 최종픽 16,000원 최종픽 말씀을 드렸고 이변으로 잡기에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경기들이 있으면 가져가시고 본인만의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최종 픽이 1등 픽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어떤 채널, 어떤 사이트, 돈을 몇백, 몇천만 원을 줘도 1등 픽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나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최종 픽을 보시고 어떤 픽을 바꾸는 게 좋겠다, 어떤 픽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축구토토 43회차 주말 경기들 분석은 지속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수요일에 아마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것 같고 금요일에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영상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 경기가 2경기가 들어가 있고 K리그 1 경기 5경기, 프리미어리그가 7경기가 들어가 있는데 좋은 분석 내용으로 골대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월이 되어 있는 상태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가 막 패배를 하고 그런 큰 이변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번 42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번의 2월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골 때리는 가족분들 주중 승무패 42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수요일에 축구토토 43회차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